네,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어제 광복절을 맞아 이 경상북도가 뜻깊은 비행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울릉도와 독도 상공을 나는 무착륙 비행 행사 연건데 이 민간 항공사가 독도 상공을 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동해에 우뚝 솟은 바위섬이 보입니다. 고도 15,000피트에서 8,000피트까지 내려가니 우리나라 영토의 최동단, 독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상북도는 광복절을 맞아 시민을 초청해 무착륙 비행으로 독도를 왕복했습니다. 민간 비행기가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평소에도 이제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광복절에 이제 기회가 돼서 와보게 돼서 뜻깊은 광복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전방 지역에다 군사 작전 지역이다 보니 국방부와의 비행 허가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민간 항공기로서는 처음으로 독도 상공을 지나가는 어떤 비행 항로를 저희가 허가를 받은 겁니다. 공역 자체가 조금만 넘어가면 자위대가 뜨기 때문에. 독도를 방문한 비행 기종은 50인승 소형 항공기 ATR-72-500입니다. 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정기 노선에 투입되는 기종입니다. 포항과 묵호 등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를 가면 4시간 내외가 걸리지만 하늘길을 이용하면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울릉공항을 어떻게 만들어서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외국에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울릉공항은 국비 6,6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어제였던 광복절을 대신해 오늘이 대체 휴일로 지정되면서 3일 연휴가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전 같은 여름 특수는 사라진 모습입니다. 특히 여름철 인기 레포츠인 계곡 래프팅을 찾는 분들도 크게 줄어들어 이 강원도에서는 관련 업체 절반 이상이 아예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굽이치는 급류를 따라 고무보트가 내려갑니다. 형형색색의 고무보트가 계곡을 따라 줄지어 내달리던 예전 모습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2년 전 연간 7만 명이던 인제 내린천 래프팅 관광객은 올 들어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북적북적거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 연도에 와보니까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성수기지만 이렇게 운행하지 않는 보트가 앞마당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래프팅은 단체 레저 활동이 특징이지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예약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수학여행단이나 회사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단체 예약분들이 많으셨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단체분들이 거의 아예 없다고 보시면. 래프팅 명소 일대 숙박업소와 식당도 매출이 바닥을 칩니다. 이런 제한을 하고 있어서 70~80% 정도는 뜬 것 같아요. 강원도의 래프팅 업체는 120여 개. 하지만 2년째 이어진 코로나 여파에 절반 가까이가 영업을 포기하는 등 래프팅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요즘 SNS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 기업은 물론이고 많은 자치단체들도 SNS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SNS 홍보는 이 예산 투입에 비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이 도정 홍보물의 시청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도정을 홍보하는 SNS 계정 으뜸 전남 튜브입니다. 도지사가 출연한 일부 게시물은 조회수 2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누적 조회수가 2만 2천 회를 넘는 큰 호응을 예상보다 큰 호응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무되어 있고. 그런데 시청자를 분석해보니 황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전남 도정 홍보물인데 대부분 외국인이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수 2만 7천 명인 영상은 국내 시청자가 5.6%고 2만 3천여 명이 시청한 영상은 국내 시청자가 13%에 불과합니다. 지난 3월부터 전라남도의 SNS 마케팅 홍보 대행을 맡은 업체가 실적을 높이려고 해외에 올린 겁니다. 일차적으로 채널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이 좀 타겟팅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하시고 이제 조회가 조금 발생이 조금 덜 하면은 좀 글로벌로 확장을 해가지고. 전라남도는 위탁 계약 내용도 제대로 모릅니다. 해외로 이 영상이 배포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더라고요. 마케팅이나 홍보 이쪽에 무지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지난 6월부터
SNS 홍보 위탁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순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경북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요즘 여름철 야생화인 털 부초꽃이 활짝 피어 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종자를 이 수목원이 확보해 지역 농민들의 공급한 덕분에 이 농가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산자락이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야생화인 털부초꽃입니다. 보라색은 물론 변이종인 흰색과 연분홍색까지 어우러져 군락을 이뤘습니다. 핑크 색깔, 흰 색깔 이래서 은은하게 산중턱이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은은하면서 좋네요. 세 가지 색깔의 털 부초꽃 가운데 연분홍색은 백두대간 수목원이 발견한 돌연변이종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은 지난 2019년부터 수목원 4헥타르 면적에 털부초꽃 군락지를 조성했습니다.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색상의 털부초꽃인데 그걸 조금 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증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털부초꽃 재배에 참여한 봉화 지역 농가 30여 매출은 5억 원. 수목원이 보급한 털부초꽃 종자를 농가에서 재배해 다시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농사하고 달라서 단기간에 얘는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군락으로 있으니까 다른 꽃보다는 좀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백두대간 수목원은 털부초꽃 야생화 전시 공간을 늘려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특산물 가운데 이 해풍을 머금은 송산 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이 6년 전부터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한 덕분에 이 생산량과 품질이 더욱 향상됐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송산면의 한 포도 농장입니다. 내부 온도가 30도를 넘어서자 비닐하우스 천장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 같은 스마트팜 시설 덕분에 농장 주인은 집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움직일 수가 있는 편리성이 있더라고. 그 하다못해 외출을 할 수도 있고 농사 짓다 급하면 어디 가더라도 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비가림막을 설치한 또 다른 포도 농장입니다. 이곳 역시 스마트팜을 도입해 온도 조절은 물론 물 공급과 방제 등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되는 쪽은 조금 더 크고 또 적게 되는 데는 또 작고 근데 현재는 투모양 수분 센서로 관리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이 나와서 가장 최고의 품질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화성시는 지난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밭이나 과수원 등 노지에도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정확한 온도와 일조량 등을 측정하기 위해 농가 주변 10곳에 기상 관측 장비도 설치했습니다. 화성 지역의 스마트팜 도입 포도 농가는 80여 곳. 통합 관제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육 환경 설정과 출하 시기도 지원합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열과 피해가 한 12% 정도 줄었고요. 당도도 약간 향상하면서 매년 약간씩은 다르지만 평균 7%에서 10% 정도의 농가 소득 향상이 있었습니다. 화성시는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팜 포도 농가를 20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농협은 지난 9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10곳에 있는 김치공장을 통합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농협은 김치공장 통합을 통해 국산 김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김치 종주국 주장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앞으로 김치공장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통합법인 설립을 마칠 예정입니다.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하며 농협 김치 가공공장 통합이 그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토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이 경남 창원시와 경기 고양, 용인, 수원시 등이 내년 1월부터 특례시로 승격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특례시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아서 이 자칫 무늬만 특례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이 특례시 출범을 앞둔 허성무 창원시장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내년 1월에 창원 특례시가 출범하는데요. 지금 무늬만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고 그리고 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안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라든지 뭐 중앙부처들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뭐 이름뿐이지 않느냐, 내지는 뭐 이렇게 내용은 없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또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실질적인 특례를 넣어달라 이렇게 많은 요청을 드렸고, 그걸 위해서 뭐 청와대, 그다음에 총리님,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위원회, 뭐 국회, 뭐 모든 곳을 찾아가서 다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해주고 계시고, 앞으로 이 걱정이 상당히 줄어들고 실질적인 권한들이 좀 특례들이 보장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지 제도에 있어서 그 재산 고시가 있습니다. 재산액을 얼마로 한다고는 재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분류를 보면은 대도시군, 그 다음에 중소도시군, 농어촌군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는 100만이 넘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많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창원시와 수원시는 대도시로 분류해 줘서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역차별을 막아야 된다 하는 권고도 이미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님, 차관님, 또 청와대 이렇게 만나고 해서 이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지만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 부분의 일부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 차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 향유권과 문화 분권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꼭 와야 된다 하는 이런 틀이 하나 있고요. 둘째는 이제 우리 지역으로 와서 보면은 그 마산이라는 곳이 과거에 근대화의 초기에 큰 희생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창원, 마산의 많은 공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마산은 어려워졌죠. 그렇게 해서 어려워진 이 도시를 다시 재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생을 할 때 핵심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지금 뭐 정부의 도시 재생 정책에 따라서 마산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지금 도시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근본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포인트를 저희들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생기면은 그걸 통해서 마산을 다시 재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빌바오 효과가 마산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한 마산한테 이제는 국가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라는 주장을 드리고 있고요. 수소 산업은 이제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생성하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것을 보관하고 운반하고 마지막에 활용하는 것까지 이 전 주기에 걸쳐서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전 주기에 걸친 전후방 산업들을 다 같이 발전시키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실증 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고요. 여기에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개질하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그 포집시설까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범적이고 좋은 시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를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충전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소를 국산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충전소의 실증 사업이 정부가 진행하는데 그 실증 사업들이 우리 창원에서 되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국산화의 박차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뭐 60% 이상의 국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부품에. 그래서 앞으로 한 80~90%까지 갈 거라 보고요. 한 2~3년만 지나면은 최고 수준에 앞서가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뭐 캐나다 못지않는
그런 우리가 앞서가는 도시가 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창원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